계속해서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의 이번 조치 우선 어떻게 보세요? 총평하신다면? 저는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친 건데요. 예. 그 이전에 이 모법이 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 하위 법률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외국에는 집시법 같은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일본 동경도면 동경도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집회에 관한 질서가 필요한 경우는 있죠. 예.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든지 하는 것은 예. 국가가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하는 필요가 있지요. 그런 건 인정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조례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집시법은 헌법에는 이게 집회 시위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경찰이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소음 규정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도 소음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국들에도요. 환경 차원에서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소음 기준 어기면은 벌금도 $300, $1,500 아까 그 경찰청에서 정보를 줬는데 다 그런 벌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그 맥락이 다른 건데요. 이를테면 소음이라는 게 공사장 소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항공기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환경 분쟁이나 환경 공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다른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국가가 유독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은 좀 다른 태도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소음, 시끄러운 소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8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낀다, 7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낀다라는 차원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찰에 묻고 싶은 것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를 일관되게 싫어하고 일관되게 집회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소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걸 통해서 이번에 그 집시법 시행령에 소음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소음 기준이 더 강하고 처벌도 더 강하게 한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시위에 관해서 그러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회 시위에 관해서 소음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이를테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거나 하는 나라는 아주 인권 훈지국이 아니면 그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한 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소음 기준이 있는 거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냐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집회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나 이런 절차가 아예 없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가 구체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나라도 거의 없다는 거죠. 경찰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조금 겁니다. 아까 경찰의 이야기로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그런 소음 측정해서 벌금도 매기고 한다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 사실관계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이 없으면요. 헌법 37조 2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 원리는 대한민국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 문명 국가들이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할게요.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게 법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말이죠. 조례는 과태료죠. 행정벌이죠. 뉴욕시의 경우에는 그 집회 때 확성기를 사용할 때 확성기 사용에 대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건 조례일 겁니다. 어떤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저는 지금 법 체계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이게 다른 겁니다. 조례는요. 예. 행정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예. 이 법률은 형사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이를테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징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게 행정벌이냐 형사벌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벌금이냐 과태료냐 그런 차이죠. 그럼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어쨌든 과태료를 하더라도 그런 일종의 처벌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렇죠. 일종의 처벌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예, 그리고 조례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그 기준치가 되는 소음의 기준이 이번에 경찰이 강화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에도 주가 50개가 넘는데 예. 그중에서 한둘의 사례를 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는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를테면 뭐 아주 드물게 소음 측정을 하고 아주 드물게 그걸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는 걸 사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느냐. 이를테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화된 소음 기준 같은 경우는 예. 일상적인 우리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음보다 적은 예. 그 데시벨이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가 뭐 광화문에서 쟀을 때 85데시벨 이런 게 그 주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시위를 벌여도 일상적인 소음이 그거보다 높아요. 예. 그건 그러면 정말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또 경찰이 네. 그 집회하기 전에 소음을 미리 측정하고 네. 그 다음에 집회 중에 다시 측정해가지고 그 차이를 보정해서 네. 뭐 이런 다 그런 그 나름의 프로세스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회 시위가 아니더라도 소음이 발생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시벨은 그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은 그러니까 그 일상적으로 측정하고 일상적으로 벌과금 매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경찰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가 맞는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집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뭔가 알려야 하고 따라서 소리를 좀 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그 네. 소리 때문에 시민의 휴식권이나 어떤 뭐 특정 업체의 영업권 같은 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또 동의하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예. 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3.1운동이나 4.19 등의 이제 집회 시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다른 예.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면서 집회 시위의 권리는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예.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 일반 시민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를테면 비용이 들더라도 예. 차가 막히더라도 예.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공화국 안에서 산 사람으로서 좀 참아줘야 될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대한민국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해서 확장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거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회 시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그 집회 시위가 싫은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미에서의 소음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을 강화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집회 시위하는 현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불순한 의도입니다. 기본 인식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로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여기까지 들었습니다.